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레이블링이라고 그러죠. 딱지 붙인다. 그냥 한국말로 쉽게 하면 딱지 붙인다. 레이블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High functioning, the low functioning autism. 그러니까 고기능 자폐와 저기능 자폐. 왜 이 레이블링, 이 딱지 붙이기가 안 좋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는 이제 중증장애 저기능 자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고기능이다 저기능 자폐 이렇게 해서 그룹을 이렇게 저도 은연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구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들을 보면 또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셜이 약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하이 펑션 고기능 자폐다라고 얘기했고, 저희 아이 같이 말도 못하고 읽는 것도 아카데미컬리 지적 장애가 있어서 좀 어려운 친구들은 로우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게 일반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지 붙임, 고기능이다, 로우, 저기능이다라는 딱지 붙이는 거는 어떤 의학적 터미널러지도 아니에요. 의학적 진단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가? 왜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가? 근데 하이 펑셔닝이라고 해서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실 하이 펑셔닝의 특징, 즉 고기능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말도 하고요, 글도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아주 베이직 라이프 스킬, 혼자 옷 입는다든가 먹는다든가 화장실 간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쵸? 이 친구들이 좀 더 발달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죠.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스틸 어떤 걸 갖고 있냐면, intellectually,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그러니까 non-disabled,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IQ가 above average래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더라인이라죠. 경계성 장애, 거기에 걸려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아직 하이 펑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 펑션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아직 소셜 큐라고 그러죠. 지금 이 그룹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사인을 캐치를 잘 못한다거나, 아직도 아이 컨택이 서투르거나, 혹은 친구를 맡고 소셜 네트워크를 익스펜드 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아직 소셜 네트워크 확장을 해야 되는 소셜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확장에 있어서 훈련과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물론 이걸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레이블링을 딱지를 붙여놓으면 비장애인들이 볼 때 얘는 괜찮은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폐 부모님들도 간혹 이제 자폐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고기능만 돼도 좋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익스펙트하고 기대하는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읽고 말하고 쓰고 혼자 생활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셜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둘째로 치고, 이 친구가 혼자 말하고 쓰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가에만 포커스를 하니까 이걸 하는 친구는 자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읽고 쓰고 말하고 아주 간단한 라이프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고기능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데, 이 친구들은 still autism이라는 캐러고리 아래에 있는 거죠. autism이 뭡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그 중간에 올라가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눈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가르쳐도 배워야 되는데 일단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가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러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폐 커뮤니티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딱지가 좋은 딱지냐? 아니라는 거죠.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다 할 수 있는데 모텔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확률도 커집니다. 물론 이제 개 중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이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좋은 친구가 생겨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계속 성장해 가면 좋은데 사실 이런 친구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있는 거라고 봐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한국의 어떤 그 인간 다큐인가요? 뭐 거기서도 나왔던 그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폐아가 결혼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 않죠.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는 확률이 내 아이한테 온다보다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높죠. 그래서 이런 레이블링을 붙여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폐적으로 소셜리 문제는 있긴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 비장애인들도 죄송합니다. 비장애인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이 펑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지 붙여놓은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필요할 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요청을 못해요. 소셜리 샤이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고 그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 딱지 자체만으로도 이 친구는 굉장히 외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다 할 줄 아는데 왜 사람들은 나랑 안 놀아줘? 나도 저거 할 줄 아는데 사람들은 나랑 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기능 자폐, 로우 펑션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뭐 저희 아이가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비장애인들한테는 익스펙테이션이 거의 없죠. 기대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말도 못하고 저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저 친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치를 굉장히 저평가받을 수 있는 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는 그러니까 이 자폐 커뮤니티에서도 그래요. 물론 부모님들이 말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나 행동할 때 그런 게 간혹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처음에 이게 자격지심인가 했습니다. 제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근데 사실 저는 미국에 사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선진국 같으면서 선진국 같지 않으나 선진국인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 서포트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면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인커리지 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물론 매번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희가 인터랙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터랙트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도움을 받습니다. 혹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뭐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그걸 내려놓고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딱지를 붙여버리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이만큼인데 이 능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만큼을 하던 애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딱지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얘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어요. 우리 애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런 잡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런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찾아보는, 우리 부모님들 매일 찾아보는 어떤 자폐 아이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성공해서 인디펜던트리 사는 사람들 것만 찾아봐요. 그래서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 삶 자체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쪽 위의 삶만 보고 싶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이 영상에서 치료라든가 무슨 어떤 다른 방법들을 얘기하지 않고 저의 그 컨텐츠 자세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자폐인들이 겪는 어려움들 혹은 복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만 저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야 저도 계속 10여 년 넘게 받고 있고요. 우리 아이를 하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근데 조금씩 나아지는 그 속도가 그 비장애인들이 익스펙트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라이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링 하는 거를 사실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앤디라는 친구가 있어요. 앤디라는 친구인데 이제 유튜브 하는 친구는요, 영국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Anyway, 근데 이 친구는 하이 펑셔닝, 우리가 말하는 하이 펑셔닝 어티즘인데 이 친구는 하이 펑셔닝이냐 로우 펑셔닝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I'm simply being 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저를 단순히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존재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길 원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친구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레이블링을, 한국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늦는 아이, 거북이, 왜 이런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 딱지를 붙여야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기준. 비장애인 기준에서 보는 느린 아이잖아요. 만약에 자폐 아이들만 사는 세상에 가면 저희가 장애인이죠. 왜냐면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에게 들어가 있을 때 저는 장애인이, 왜 쟤는 그렇게 말을 잘해? 쟤는 이렇게 똑똑해 보여? 왜 우리는 다 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레이블링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느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그냥 비장애인의 기준에다 갖다 놓고 얘는 읽고 말하고 쓰니까 하이 펑션이다. 얘는 이런 걸 못하니까 로우 펑션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얘는 또래들보다 말도 느리고 공부도 느리고 이러니까 느린 아이. 물론 그걸로 존중해 주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그 레이블링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폐 아이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사실은 로우 펑셔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려고 찾다 보니까 그 로우 펑셔닝이라는 게 기능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아까는 지적 장애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레이블을 딱 붙여서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로 알고 우리에게는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픈 아이고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시키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심부름도 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보면 발달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레이블링을 통해서 우리가 딱 잘라서 얘는 이걸 못하는 애라고 규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기능이라고 말하는 우리 하이 펑션 애들한테는 너는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애는 이만큼에 대한 너의 기대치가 있어. 이걸 못하면 너는 장애인인 거야. 라고 깎아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우리 비장애인들한테 주는 거죠. 사회가 그걸 다 받아들여주고 억셉트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아직 사회는 우리 자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죠. 팔이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뭐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도와줘야 된다. 그분들이 또 스스로도 목소리를 높여서 도와달라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폐 커뮤니티에서는 부모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를 이들 대신해서 높여주지 않으면 이들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으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서포트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못 받거나 거기서 소외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대치를 낮춰서 혹은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제가 몇 개의 아리클을 읽으면서 저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 하이 펑션이다, 로우 펑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장애인으로서의 그 기준에 우린 스스로 갇혀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자폐 아이들을 꾸준히, 그러니까 100%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나. 저도 요번에 이 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기대치를 끌어올려주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면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의무가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진정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